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이민년 새해 들어 처음 하는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영해 시인의 고래에게는 터미널이 없다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 3편을 낭독해 드리고 제 감상 소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입니다. 쇠똥구리. 세상의 꿈들은 얼마나 부질없는가. 짐진 자들아, 이고지고 안고 있는 걱정을 죄다 벗어버려라. 오체투지도 버리고 삼보일배도 던져버려라. 세상을 구르게 하는 힘은 미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놓아주는 일. 굴리고 굴릴수록 바퀴가 구르는 것이 아니라 쇠똥 경단만 덕지덕지 커질 뿐. 내가 아니면 무언가 굴러가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마저 붙들어 매시라. 쇠똥구리 어떻습니까? 그 어린 시절을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에 함축된 빗댐이 있습니다.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릴수록 쇠똥 경단만 커진다. 당연히 쇠똥구리에게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건 쇠똥구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쇠똥 경단만 커질 것이니 내가 아니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를 말아라.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함께 새겨들어야 할 경전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사회판을 그 속에서의 인간들의 욕심을 내려두어라.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선의로 하는 것조차 이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쇠똥구리라는 곤충에 빗대어서 인간의 삶과 삶의 양식을 뜯어 고칠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읍천항에서. 풍화, 그것이 성장통이라면 너무도 근사하다. 숙련된 파도의 질규와 무심한 세월의 발길을 견뎌낸 읍천의 자태. 태풍 전야의 고요처럼 계측할 수 없는 상상력이 내부로부터 소용돌이치며 뛰쳐나와 스스로 부채를 만들고 지고지순의 결속력으로 하늘 우르른 흔적이 역력하다. 숭숭한 골다공의 마음들이 시시각각 골밀도를 다지며 돌 틈에 새겨진 태풍의 눈을 조차 바람무늬로 피어난 주상절리. 그 존엄한 암릉의 이력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기다림이 사무치게 각인되어 무건의 나이테를 돌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쌓인다고 하여 다 업적은 아니지만 세월은 더디더디 자라나는 무딘 성장판을 자극하며 견딤의 덕목을 축적했으니 바람은 여전히 갈망인 채 펄떡이는 내 심장을 담금질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읍천항에 가보셨습니까?
울산과 경주의 경계선에 있는 경주 땅이죠. 자, 그쪽에 해안선이 아름답습니다. 카페도 있고 바다 풍광도 아주 좋습니다만 이 주상절리가 있어서 더욱더 특이한 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생성소멸하는 자연의 존엄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은 이렇게 보고 있나 봅니다. 시인도 이 존재론적이고 자신의 삶에서 어딘가 상승하려는 욕구에 대한 그것을 바람이 부추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것을 감내하며 담금질하는, 무엇을 내가 함부로 나서지도 않고 또 어떤 욕망에 휩싸이지도 않겠다. 어찌 보면 선성과도 같은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허투루 하지 않겠다 하는 굳센 의지로 보입니다. 펄떡이는 심장을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시절을 사는 거죠. 외풍이 불어도 또 그거에 맞서서 자신을 내세우고 싶거나 주창하고 싶어도 참아라, 참아라. 3번 참아라. 그 참아서 뭐 하겠습니까? 참는다는 것, 그것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인생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아주 구세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입니다. 고래에게는 터미널이 없다.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면 그를 꼭 만나야 한다고 기대하지 마라. 그건 욕심이다. 향유고래를 만나러 가는 일은 고달프고 지친 몸을 잠시 오아시스에 뉘는 것과 같은 것. 세찬 모래바람 속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외로운 낙타처럼 고래는 거친 새 팔을 헤치고 유영하는 한뜰기 그리움일 뿐이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고래는 절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일렁이는 파도의 속살에는 날개 달린 포유류가 회유해야 할 항로는 닦여 있지만 그가 머무를 정거장은 어디에도 없다. 사하라의 급작스레 스콜이 쏟아지면 낙타의 뜨거운 발자국이 흔적 없이 지워지듯이 한바탕 정어리떼가 훑고 간 바다 어디에도 고래가 지나간 족적은 찾을 수가 없다. 바다의 까친 올 속을 낙타가 순례하듯 오늘도 고래는 해무 드리운 사막 위를 신기루처럼 걷고 있다. 여러분, 관경선 타보셨습니까? 울산의 고래바다 장생포에 가면 극경회유 해면이라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고래가 유영하고 머물다 가는 곳이란 뜻이죠. 이 관경선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나섰지만 고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래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못 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그렇지 이 관경선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즐거움의 하나죠. 왜? 어찌 보면 신성하고 어찌 보면 가장 크다는 이유로, 혹은 그 옛날에 고래가 육지를 버리고 바닷속에 사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큰 생명체가 바다를 뚫고 나오는 숨 쉬는 장면, 그리고 유영하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그만한 환희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벅찬 기대감을 갖고 나서지만 고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시인은 이 고래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래를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고래를 찾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고래를 찾는다는 것은 삶의 어떤 미션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 미션,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그런 의미로 이 고래를 활용하지 않았나, 환유법으로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면서 바깥에서 찾아야 할 관경선을 타고 고래를 보러 가지만 사실은 치르치르 미치르가 바깥에
있는 파랑새를 쫓아서 갔지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것처럼 넓은 바다에 고래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에 그 고래는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래에게 물론 인간 사회처럼 터미널이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래가 다니는 길은 있을 겁니다. 길이 있다면 고래도 쉬어갈 것이고 그곳이 터미널이라고 부름직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터미널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고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터미널이 없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미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겠죠. 마지막 연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다를 순례하듯 고래가 사막을 걷고 있다는 거죠. 사막에서 고래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바다에서 낙타가 걷는 것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고래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개개인의 삶은 혹은 사명은 만만치가 않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 편의 시로 시인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시인들의 시는 시인을 글귀 속에 감추기도 하죠. 숨어서 꽁꽁 나잡아 봐라 하고 이런 식으로 시를 쓰기도 하는데 권영의 시인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반향, 돌이키고자 하는 제시, 물음은 있지만 그 시 속에 화자 혹은 시인이 숨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가 곧 사람인 권영의 시인은 권영의 시인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존재와 사회성을 사유하면서 일반화를 시도합니다. 그 수단은 뭘까요? 풍자입니다. 자, 흔히 풍자라면 날카로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보는 사람이 속이 시원하게 하거나 또 어떤 대상은 그 마음이 아파야 할 것인데 권영혜의 풍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아한 모양을 가진 정직한 풍자입니다. 하지만 그 풍자의 울타리 속으로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무장해제하듯이 시인이 자신의 진실성을 다듬어서 내놓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방음막을 칠 수 있겠습니까? 고래는 터미널이 없다 하는 이 시편 속에 해국사에서 절한 채짓기 시가 또 나옵니다. 절에 가서 속이 불편해서 그 속을 해우소에서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속의 번뇌도 사라지고 마치 해탈하는 경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 앞마당에서 마음속에 집 한 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권영혜 시인의 시안, 시를 보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혜 시인을 만나면 시가 좀 불온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시인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은밀함, 피핑, 숨어서 훔쳐보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시나 예술은 어딘가 좀 삐딱한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느낌의 이야기를 하면 그는 특유의 답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의 시적인 체질은 구슬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살펴보고 어떤 대상을 노래할 때 그 대상을 품평을 해서 바깥 세상에다가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존재에 대한 혹은 사회를 향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허무함을 그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불도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시를 쓰고 그 시마저 그런 기운을 띱니다. 그의 시는 대상의 본질을 추출해서 거듭 담금질하여 쓸모있는 연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독자들에게 어떻다? 유익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래에게는 터미널이 없기에 사람들은 저 먼 세기의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 고래라는 동물을 통해서 현재를 사는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돌이켜보고 또 그 고래를 통해서 삶의 유형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해서 그의 시는 독자들에게 삶의 경계와 그 방향을 알게 해주는 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